잘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계속 할 거다. 근데 너네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아직도 선생님도 계속 발달하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라서 우리는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셔서 이제부터 그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몸 두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몸으로도 뭐 두뇌를 도와주고 마음도 도와주고 할 거다 이런 거 인지적인 발언하시고 난 뒤에 요런 연습들을 하시는데 시간 좀 공을 들이시고 나서 다음에 한번 할 때는요.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애들이 한 번 했던 것들은 아주 빨리 배워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설명하실 때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그거를 하시고 나서 인제 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하루 마칠 때 오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시는 거 좋아요. "자, 지금 기분이 어때? 오늘 하루 마쳤는데 오늘 하루 학교에 있으면서 누구랑 싸운 친구도 있을 거고 오늘 공부하는데 힘들었던 애들도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 지루했던 애들도 있을 거고 어제는 안 지루했는데 오늘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발언이 되게 중요한 게 "네가 오늘 보이는 마음이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매일 바뀐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편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계속 사이코 에듀케이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른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여유로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인드풀니스의 마음가짐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거. 네가 짜증 났다고 해서 너는 "어우 짜증 많은 아이." 그게 아니라 '아 짜증이 났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끝. 그게 너는 아니야. 너가 지금 짜증이 났다는 거지 너가 짜증 많은 진주는 아니야. 지금 여기 오늘은 진주가 짜증이 났구나라는 거지 너가 짜증 많은 진주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인제 판단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알려 주셔야 선생님들과 활동하는 아이들이 '나는 이 선생님 좋아. 이 선생님은 편견이 없어. 이 선생님은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난 나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하면 선생님들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신다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어쩌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받아들임. 아이들이 드러내는 모든 모습에 여러분들이 순간 걱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 저거 너무 싫은데. 나라는 사람은 저 되게 싫은데. 난 저런 애들 되게 무서운데. 난 저런 애들 감당이 안 되는데. 판단이 들 겁니다. 판단이 들 때 마인드풀한 자세는 뭐냐면 '아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그 연습이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몸에 담긴 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내용을 연수를 받으셔도 4 주, 6 주, 8주 연습을 이어나가셔야 겨우 몸에 체화되는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게 마인드풀니스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마인드풀니스 클래스가 있다.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거.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이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난 저런 애들 싫던데. 난 저런 애들 어렵던데.'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저런 애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비판단의 방향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돼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인드풀니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던데.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받아들이는 거. 네, 하지만 그걸 사실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건 뭐냐면 팔자로 호흡을 연습할 건데 하기 싫어요. 그쵸? 그럼 마인드풀니스 활동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설득된 게 있으면 '이 동작을 한번 머물러 본다.'라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내심은요 버티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버티는 거랑 좀 달라요. '오늘 호흡하는데 되게 힘들다.' 그러면 가장 기준은 '나의 안전에 이게 지금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만두셔야 돼요. 하지만 안전에 위협이 없다면 '내가 좀 하기 싫은 것 때문이라면 쪼끔 인내해 볼까?' 이렇게 초대할 뿐이지 인내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겨낼 것 같아요.'라고 버티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너가 무조건 중지시킬 겁니다. 버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볼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초심자의 마음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다는 느끼지 말고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마인드풀니스 수행은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때 초심자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활동 알 것 같지만, 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진주로 태어났나? 오늘 새로운 이슬이는 어떤가? 오늘 새로운 유나는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초심자의 자세로 우리가 바라봐주는 시선도 있어야 돼요. 너는 어제와는 다를 수도 있고, 어제와 같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몸으로 행동했을 땐 요랬는데 오늘은 짜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계속 참고하도록 해주시고 다섯 번째 신뢰라는 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본인을 신뢰한다는 건 저 심리 치료적인 단계가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나를 믿자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자세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에 심어주신 게 필요해요. 아, 그 일에 너가 짜증이 났는데 그런 모습이라고? 아, 그래. 믿어. 엄마는 내가 맨날 행복한 것 같지. 근데 나 좀 우울하다. 네가 뭐가 우울하냐? 이건 아니고, 아, 우울하다는 느낌 있어. 그래. 너의 느낌을 믿어. 이렇게 신뢰해 주는 거. 받아들임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가 애쓰지 않는. 애쓰지 않는 게 인내하고 좀 비슷한데, 애쓰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목적을 두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질 거니까 애쓰자. 이게 아니라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것 자체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짧게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애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목적이 있으면 지금 이게 싫은데도 막 버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지. 나 그거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버티거든요. 자, 그래서 목적.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진다라는 거. 이거를 벗어내시고 그냥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이거 해야지 머리가 좋아진다. 막 그걸 계속 목적으로 심어두시면 아이들이 이제 강박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계속 버텨서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은 우리가 초대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언지를 주는 건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둬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성과로 두지는 않아요. 음. 자, 그다음 보내주기는 그대로 둔다. 가만히 둔다.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것도 있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열려 있고 요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1번, 2번. 1번, 2번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요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활동들 호흡하는 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호흡할 때 호흡하는 것들 중에 풍선. 내가 풍선이 되어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풍선 바람 빠지도 훅 내보내는 게 있어요. 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이거 좀 재미없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몸이 풍선이다. 풍선이야. 자, 바람 훅 들이마시고 배 빵빵하게 그대로 멈추고 자, 바람 빠진다. 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실 때에도 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거 보여주시고 자, 들이마실 때 배까지 빵빵. 자, 바람 빠진다. 후. 다시 또 들이마신다. 배 빵빵. 자, 이제 풍선 빠진다. 바람. 배꼽이 등에 달라붙도록. 후. 그래서 아이들이 배에 손을 얹게 하셔서 숨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복식 호흡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애들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 우리 몸은 풍선인데 들이마실 때 배 빵빵하게. 그다음에 배 숨 다시 들이마시고. 오, 근데 아이들 손이 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꼬맹이들하고 뭘 하냐면요. 집에 있는 이제 꼬맹이들은 뭘 하냐면 다들 누워가지고요. 배 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얹어요. 그래서 숨 들이마실 때 인형이 보여야 되고, 숨 냈을 때 인형이 내려가고, 다시 숨 들이마실 때 배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숨 들이마실 때 다시 배가 빵빵해져서 곰돌이 안녕, 곰돌아 잘 가, 곰돌아 안녕. 곰돌아 잘 가. 이렇게 하면 꼬맹이들 되게 좋아해요.
누워가지고 막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잠깐 활동해도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이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시면 오늘은 뭘 할까? 이제 한 3일, 4일 해보면 오늘 아침에 뭘 할까? 애들이 막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네.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선생님 하시는 말을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뭐 듣죠. 그런 단계가 옵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들 일어서서 오늘 좀 애들이 좀 지루하는 것 같다. 수업 중간에 지루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뭐냐면 몸의 감각을 자꾸 집중을 올려서 지금 정서적인 상황을 잘 도와주는 그 뇌의 부분을 연결하는 게 마인드풀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걸 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벽으로 가봐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벽으로 가셔가지고 손으로 미는 거예요. 밀고 놓고 밀고 놓고 그다음에 등도 대고 스쿼트 하는 자세로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말고 활동은 되게 많은데 네. 자, 처음에는 일어나서 몸을 흔들흔들 지금 되게 털어보세요.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 수업 듣는데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몸을 좀 터세요. 이렇게 터시고 그다음에 이제 좌우로 돌려봅니다. 오이야. 오이야. 우리 스트레칭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애들한테도 중간에 이런 거. 왜냐하면 몸으로 살고 있는 두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이제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건데 지금 몸한테 물어봐. 내가 뭐 해줄까? 물어봐. 그럼 물어보는 시간 10초, 20초 주셔야 돼요. 지금 몸에게 나 지금 너 뭐 해줄까? 물어봐라. 그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물어봐. 잘 들어봐. 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나 지금 몸이 어떻지? 나 지금 몸이 어디가 떨리지? 나 지금 몸이 어디가 터질 것 같지? 이런 것들.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해야 어린아이들이 요새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공황 발작으로 상담실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감각에 집중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말지 자기 몸의 부위에 어디가 어떤지를 못 찾아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몸에게 물어봤어? 그래. 그러면 몸이 해달라는 거 해주자. 그랬더니 선생님은 방방 뛰고 애들은 스트레칭 하고 몸이 해달라는 거 해줘라 이러면서 막 여기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벽이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벽을 한번 밀어보세요. 벽을 미는 작업을 해보실게요. 자, 밀 때 여러분들이 초를 재주셔도 돼요. 자, 5초 동안 밀기 5, 4, 3, 2, 1 풀고 자, 그다음에 벽을 한번 밀어보자. 밀어서 벽을 밀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다 같이 해가지고 벽 밀기 5, 4, 3, 2, 1 풀고 자, 그다음에 7초 동안 밀어보자. 7, 6, 5, 4, 3, 2, 1 후 풀고 자, 이거 왜 하는 거냐면요. 몸의 긴장된 부위를 강하게 조인 뒤에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몸이 긴장하고 풀리는 걸 몸으로 감각을 익히는 중이에요. 음. 이게 긴장 푸는데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벽을 다들 밀고 후 풀어내고 다시 또 벽을 밀 때 요 온몸이 긴장이 돼요. 근육이. 이걸 하거든요. 이 등으로 밀어도 돼요. 등으로 밀고 그다음 등 주변에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후 풀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거 할 때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호흡을 멈췄다가 내뱉었다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의 그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몸의 각 부위에 계속 집중하면서 풀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심리적 불안이 올 때 우리의 근육이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다 해봤는데 뭐가 안 나오면 선생님들이 심리치료 좀 받아보시오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언제나 몸에 담기기 때문에 몸으로 들어가서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고 그래서 배가 아픈 아이들, 등이 아픈 아이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계속 면역세포가 사라지고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받습니다. 뭘 검사를 해봐도 안 나올 때. 음. 그래서 근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심리치료랑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장이랑도 머리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제 몸이 하나다라는 거 동양의 사상으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서양 분들은 지금 열광하고 계시죠. 왜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분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근데 동양은 우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해 가능한데 서양 분들은 거기에 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그 아이들한테도 자 머리, 어깨, 가슴, 손, 배, 그다음에 허벅지, 다리를 다 같이 조였다가 풀어주는 활동을 해도 1, 2분 만에 금방 끝나거든요. 자, 어깨 위로 자, 올리면서 숨 참고 조이기 시작. 우! 자, 숨 내쉬면서 풀어. 호. 다시 한 번 더 어깨를 귀까지 올려라. 들이마시고 자, 다시 후 풀고 그다음 마지막 한 번 더 귀까지 어깨를 귀로 한번 붙여봐. 알았지, 얘들아? 자, 들이마시면서 귀로 올리고 호흡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대로 있어 봐봐. 그대로 좀 더. 아이, 어깨가 귀에 안 붙었다. 후 풀고. 자, 이렇게 해서 몸 푸는 거. 그다음에 그거 똑같이 손으로 합니다. 자, 두목 꽉 쥐었다가 풀고. 다시 꽉 쥐었다가 풀고. 다시 꽉 쥐었다가 풀고. 나중에 꽉 쥐었을 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죠. 그때 불안이 올라와요. 그쵸? 꽉 쥐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풀리는 걸 두뇌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긴장이 계속되는 건 아니구나. 풀리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걸 두뇌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긴장시켰다가 풀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자, 배도 긴장 빡 시키고 풀고 다시 한번 배 쏙 집어넣어서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온몸을 좀 풀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다리 꽉 무릎 꽉 붙였다가 풀고 무릎 꽉 붙였다가 그대로 있어 봐봐. 풀고 네. 그다음에 발바닥 위로 꽉 꺾었다가 풀고 꺾었다가 풀고 풀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몸 털기 하고 호흡하고 후후 하고 이렇게 해주면 긴장 풀리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인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나를 도와준 말들. 혹은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언제나 한번 선창을 하셔야 된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애들 잘 가르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다. 네. 이런 것들 아니면 너는 이뻐? 라는 말 듣고 싶다. 너는 달리기를 되게 잘해. 듣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얘들은 이제 뭐냐면 나의 존재감에 대한 얘기. 너는 잘할 수 있어. 혹은 뭐 너는 친절해. 혹은 뭐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 이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니? 하나 정해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정해보게. 자,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말들이 자기가 유전적으로 취약할 때 공격받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지금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가 딱 정해져 있게 돼요. 그러면 자, 그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도 돼요.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저는 이 말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보게 하시고 다들 자, 들이마실 때 그 말을 들이마신 뒤에 내쉴 때 그 얘기를 해봐.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시 들이마시고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들이마시고 너는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둘 간의 연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너는 무슨 말이 지금 제일 와닿니?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짝이랑 둘이서 너는 무슨 말이 와닿았어? 너는 무슨 말이 와닿았어? 물어봐 주고 난 뒤에 어깨에 서로 손 얹고 나서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게 하시면 돼요. 너는 그 말 듣고 싶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너는 오늘 무슨 말 할 거야? 너는 친절해라는 말 이제 와닿았어. 그럼 알았어. 너는 친절해. 그럴 때 이름 불러서. 진주야, 너는 친절해. 진주야, 너는 친절해. 진주야, 너는 진짜 친절해.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말을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때 선생님 돌아다니시면서 얘기 들으면 얘가 요새 요런 생각에 잠겨 있구나 아실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에게 듣는데 눈을 바라보고 어깨 서로 손 얹거나 손바닥
붙잡게 하거나 이렇게 터치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서로 해주도록 그래서 서로 연결되도록 하시면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싸움이 좀 줄어들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친절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르치는 거죠.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은 심리치료적으로 볼 때 판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다. 네.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1번 했죠. 손가락 호흡법. 손가락 호흡법이 뭐냐면 손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팽이랑 개미가 간다고 하셔야 애들이 천천히 합니다. 응, 그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풍선 호흡법 있죠.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해도 되는데 그냥 몸을 풍선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풍선 커지고 작아지고. 작아질 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배꼽이 등에 붙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모 네모 호흡법 했죠. 세모.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그다음에 내뱉는 걸 길게 해야 될 때는 네모 호흡법이 좋아요. 들이마시고 한 면, 멈추고 한 면, 내뱉는 거 두 면. 네. 세모 먼저 하시고 네모로 가셔야 아이들이 그 호흡이 좀 힘이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고유한 자연물을 정하고 외곽선 따라 손가락 들기 뭐냐면 아이들한테 자 지금 너네들이 자연에 들어가 있어. 어디로 갈래? 숲으로 간 애들이 있고 바다로 간 애들이 있고 있잖아. 그랬을 때 자연물 하나를 정해봐봐. 그러면 해를 좋아하는 아이, 꽃잎을 좋아하는 아이, 뭐 새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왜 시키냐면요. 트라우마 치료할 때 옛날에 힘든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힘든 이야기 바로 들어가면 촉발이 돼가지고 상담 심리실에서 이제 막 공황말짝 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이 면역 시스템처럼 하나의 이미지와 감정을 집어넣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 니네가 가고 싶은 자연의 공간으로 가봐. 이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자연물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산에 가도 되고, 바다로 가도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너가 딱 오랫동안 보고 싶은 자연물 하나 정해봐. 그럼 어떤 아이는 꽃잎, 나뭇잎, 다람쥐, 새, 태양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럼 몇 명 물어봐 보시면 돼요. 너는 지금 머릿속에 뭐 있니? 나무요, 구름이요. 이렇게 해서 알았어. 자, 그러면 그 니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를 외곽선을 따라 눈을 감고 다 그려줘. 그럼 선생님 맞춰볼게. 이렇게 해서 누가 얘기하면 야, 너 막대기지? 선생님 나무인데요. 아, 나무였어? 그다음 또 여기가 뭐 그리면 뭐야? 그거 공룡이야? 아니요,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인데요. 아, 엄마야? 알았어.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뭘 하냐면 선생님이 봐주고 그러니까 맞추겠다고 하면서 그 대상물을 머릿속에 계속 심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 심리치료에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 형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눈을 감고 그럼 결국 호흡이 느려져요. 외곽선을 따라 그리는 작업을 시키면 천천히 느려지고 정적인 활동으로 가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혹은 또 이거 짝짓기 할 수도 있지만 짝짓기로 해가지고 뭔지 서로 알아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하고 외곽선 그리고 근데 가장 처음 설정이 중요하죠. 너네들이 진짜 기분 좋은 곳으로 자 여행을 갈 거다. 어디로 갈 거니? 자연 속에 어디를 좋아하니? 그래서 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평화롭고 좋은 곳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5번이에요. 그게 4번. 5번 나를 도와준 말들 아까 말 서로 해주는 거 그거 하시면 되고요. 6번 나의 최고의 날들로 타임머신. 이거 뭐냐면 애들은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리치료실에 오면 판타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놀이치료로 하면 판타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아까와 같은 그 심리적인 신경 호르몬을 자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에 좋은 면역세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분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의 힘을 좀 북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때까지 옛날에 있었던 날 중에 진짜 재밌었던 때, 진짜 좋았던 때가 언제야? 뭐 이게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죠. 엄마랑 아빠랑 혹은 친구들이랑 혹은 너 어디 갔었니? 그러면 애들이 뭐 놀이동산 갔어요. 뭐 그때 소풍 재밌었어요. 막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 심리치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것조차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뭐 옛날에 소풍 갔을 때 그때 기억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은 근데 본인이 최고의 날들, 최고의 날들로 자 이제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방금 전에 했던 4번하고 비슷한 겁니다. 평화로운 공간으로 갈 때를 상상하게 하는 거나 타임머신 타고 간다 그러는데 뭐 재밌죠, 아이들 타임머신. 그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건 타임머신을 종이를 꺼내서 타임머신을 그리게 하시는 거 좋아요. 이게 이제 아트 치료. 타임머신 타고 좋은 시대로 갈 건데 타임머신 그려봐. 그러면 남자애들은 이제 막
좋아하거든요. 기계 그리고 공룡 그리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칠판에 그리셔야 돼요. 타임머신. 자, 나는 이거 타고 갖고 오고. 자, 자기 타임머신 그림 봐봐. 그럼 막 좀 받아들여 주시고, 너는 그렇게 생긴 타임머신이구나. 자, 이거 타고 우리가 좋았던 그 시절로 갈 거다. 자, 로켓 출발. 그래서 10, 9, 아직 안 왔어. 8, 7, 6, 5, 4, 3, 7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했던 것들, 막 그때를 가면서 그때를 상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 퍼집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7번. 7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트라우마 이게 있는 애들이 요게 좀 촉발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 교실에 다들 오면 아침에 자, 다들 일어나봐. 자리 일어나봐 하면서 자, 교실 둘러봐봐. 교실 주변 둘러보는 거. 천천히 둘러보게 하셔야 돼요. 둘러보고 자, 둘러볼 때 좋은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교실에서 자, 색깔 찾아보자. 빨간색 어디 있는지 빨간색 2개 찾아봐라. 그 빨간색 저거. 그 빨간색의 이름 불러주세요. 그럼 시계, 액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 파란색 2개 찾아봐라. 파란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전두엽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미지의 운해를 이용해서 지금 전두엽을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은 거의 응급으로 진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중간에 막 호흡 곤란오고 이렇게 되면 호흡하고 만져주고 다 하지만 빠르게 주변의 색깔을 닿게끔. 근데 이 기술은요, 제가 만난 애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활용이 잘 됩니다.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이게 효과가 되게 높거든요. 진정이 잘 돼요. 그래서 빨간색 2개 찾아보자. 그 2개 이름을 불러라. 파란색 2개 찾아 2개 이름 불러라. 여러분들이 애들을 직접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막 뒤집어졌어요. 울면서 막 꺽꺽 넘어가고 울음소리 뭐 말도 안 되는데 하는 애들 있죠. 그럼 그때 너 지금 너무 힘든 거 알겠어. 받아들여 주시고 자, 선생님 손 잡고 빨간색 2개 찾아보자. 여기에서는 빨간색 2개 뭐뭐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시선 돌려주시고 전두엽을 조금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너 얘기 다 들어줄 거야. 그지? 우리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찾고 나서 얘기 들어줄 거니까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체 아이들한테도 다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 노란색 2개 찾아봐라. 자, 이렇게 해서 딱 안정화시킨 뒤에 자, 이 교실을 좀 다 이제 둘러봤잖아요. 둘러보고 나서 지금의 교실에서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가서 앉아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는 창문 옆에 있어야 돼요. 전 문 옆에 있어야 돼요. 전 책상 밑에 있어야 돼. 이게 있거든요. 안전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안전 감각이 없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아서 심리치료실 못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심리치료실 올 때 저는 안전함을 찾아볼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안전하다는 거. 그래야 이 방에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실에 왔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 아이가 저 아이랑 저 코너 구석에서 싸웠어.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힘든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계속 벌을 세워. 나는 저 자리에서 저번 달에 저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되게 모욕스러웠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거기에 나보고 서라 그러네? 그러면 거기 가라고 할 때 선생님들 나는 안 간다고요 하면서 가방 집어 던지고 교실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저한테 오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모르는 본인만의 트라우마인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소파에 가는 애들이 있고 어디 가는 애들이 있죠. 이걸 어디에 활용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힘들어서 발광하거나 뒤집어졌을 때 그곳으로 아이랑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얘기하자. 저기 앉아서 얘기하자. 여기 잠깐 있어 볼래?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은 정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특히 내가 얘한테 조금 집중해야 된다 싶을 때는 이 아이랑 따로 얘기하실 때 여기서 너는 어디가 안전한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대답을 못 해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는 문 쪽에 가까이 있는 게 낫겠니? 창문 쪽에 가까이 있는 게 낫겠니? 너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니? 아니면 칠판 옆에 선생님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안전한 장소를 둘 중에 하나는 고를 수 있게. 그러니까 좁혀 나갈 수 있게.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네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어디가 불안한가라고 물어보시는 건 그 단계가 넘어가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한가라고 물어보면 그게 촉발돼서 신경이 뒤집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죠. 그렇게 하셨어. 이제 애들한테도 나는 여기가 안전해라고 알고 있으면요. 그 작업을 한번 한 애들은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힘들 때 그 장소에 가는 걸 교육받아요. 그래서 힘들 때 나 창문 옆에 가서 새소리 들어야겠다. 그리고 새소리 듣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적으셔도 되죠. 어. 여기서 기분 좋은 장소가 어디야? 딱 해가지고 쟤는 여기, 쟤는 여기, 쟤는 여기. 그러면서 한 명씩 물어보세요. 넌 여기 왜 기분이 좋아? 여기는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 아, 넌 바람. 그렇게 되는 아이는 교실에서 뒤집어지면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바람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시하는 아이, 가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있는데 좀 자기 그 정서 안정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아이는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적어두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 했죠. 벽 밀기, 등으로 밀기, 좌우 몸통 돌리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온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요가 동작이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천천히 하고 좀 편안해진다 하는 게 난 요가가 왜 좋다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서 요가랑 정서적인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쥐었다 푸는 것, 그리고 그 쥐는 동작을 한번 참아보는 거. 이거 회복 탄력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벽으로 밀기. 자, 8초 동안 밀 거야. 힘들어도 조금 참아봐봐. 이러고 나서 풀고 나면 온몸 잘 풀도록 해주시고 다시 그다음 바닥을 한번 밀어보자. 아니면 물구나무를 뭐 설 수 있는 애가 있나? 막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 9번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능력인지 몸으로 표현하기. 아침에 했던 활동인 거죠. 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음악 짧은 거 하나 틀어주고 댄스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댄스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호흡해서 안정감 있게 바꾸신 뒤에 학습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창을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풀니스는 먼저 자기가 먼저 이게 핵심이에요. 신경과학 심리치료도 본인이 정서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정서 조절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지지해주는 서비스에 왔을 때도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데 우선 집중을 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 심리 치료를 도와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물어봐주는 질문을 드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아이랑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별다른 교육이 없이도. 그게 신경과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안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사람에게 애를 이렇게 대하십시오, 저렇게 대하십시오, 벽을 미는 걸 하십시오, 등을 미는 걸 하십시오. 이런 교육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교육은 전부 다 좌뇌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서가 뒤집어져서 우뇌가 편안해져야 되는 상황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될 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선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깊이 있게 하는 게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저 선생님 진정성 있게 벽을 미시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미시고 풀고 나서 살짝 혼잣말 하세요. 몸이 가뿐해진다. 후 이러면서 살짝 혼잣말 하시면 애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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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 하시는 거 진짜 좋아요. 교육하는 것 같이 말하면 애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혼잣말 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혼잣말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10번. 10번은 걱정 상자. 이게 영미권 아이들은 이게 너무 흔한 활동이어가지고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도 각 티슈 하나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상어 이빨 모양으로 그려가지고요. 자,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내용들을 종이에 적어서 상어 밥으로 줄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어 밥으로 딱 주고 넣고 저는 넣을 때 어떻게 하나요, 활동을? 상어 입에 넣어야 되는데 막 무서워하는 행동하면서 으이구 내 걱정 하나 집어넣어줬다. 맛있냐? 맛이 있어? 내 걱정이 그렇게 맛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넣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상자도 하나 만드시고 뭐 행복하고 기쁜 상황이 왔을 때 내용도 뭐 상자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종이가 더 많이 쌓여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 달이 끝날 때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이 하나씩 꺼내셔고, 누구는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익명으로. 그래가지고, 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걱정 다 같이 꾸겨서 버리자. 뭐 이런 행동 다 같이 해주시고, 그럼 아이들이 나의 걱정을 모두가 공유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내 걱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주는 것도 좋고, 이런 활동들이 돼요. 그리고 기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걱정을 얘기하고 나면 아이들이 걱정을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기쁜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누구는 뭐 때문에 기뻤나? 그때 친구가 도와줘서 너무 기뻤대. 야, 좋겠다. 축하한다. 다들 이 기쁜 마음을 축하하자. 축하해. 기분 좋은 일이 있었구나. 축하해. 이렇게 해서 다들 기분 좋은 걸 축하받도록 하시면 되고, 걱정의 이야기를 종이를 꺼낼 때는,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자, 우리 다들 안아주자. 아우, 걱정이 많았겠다.
걱정이요. 사라졌길 바래. 이렇게 계속 다들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이 자기가 자기를 안는 행위는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는 옥시토신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기도 하면서 자기 서포트하는 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르치시면 좋죠. 그리고 11번, 오늘 아침, 오늘 하루 너의 세 가지의 관심.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 있어? 이거는 꼬맹이들은 잘 안 되고요. 무슨 생각이 있었고, 무슨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몸의 감각이 어때? 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거. 아침에 활동하는 거 있죠? 6개의 카테고리에 가서 서봐라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들 때, 지금 몸에 그래서 힘든 부분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봐도 좋은데, 그거는 좀 빼시고요. 그냥 감정 위주로. 이런 거는 마인드풀니스에 오셔야지 연습이 잘 되시는 거라서 더 배우고 싶으시면 마인드풀니스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감정을 물어봐 주는 것.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 그래서 감정할 때는 그게 좋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그건 생각이거든요. 이미지 떠올리는 거. 그리고 나서 그때 무슨 감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건 1대1 관계 하실 때. 그러니까 감정이 뒤집어졌다. 잠깐 데리고 나오실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었니?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 너 감정이 뭐였어? 애가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혹시 억울했니? 서운했어? 아니면 짜증이 났어? 화가 났어? 그렇게 찾아주셔야 아이가 감정을 교육받아요. 아, 네. 그중에 고르는 거예요. 아, 그래. 짜증이 났구나. 라고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해결로 가지 마시고 그대로 머무르세요. 마인드풀니스가 잘하는 건 머무는 겁니다. 뭐냐면 짜증이 났구나. 아, 짜증나면 그럴 수 있지. 짜증나면 그렇게 소리가 질러지곤 해. 근데 우리는 뭘 교육해야 되냐면 그런데 그 모든 짜증과 감정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건 해야 되는 일이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그거인 거지. 그 감정을 없애거나 그 감정에 따라서 뭐 하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받아들여 주시고, 아, 그래,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은 아니어도 너라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은요,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할 수도 있고요. 네. 공감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예요. 내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랬다는 거구나.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아, 그랬구나 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물건 던지고 이러는 건 안전하지 않았고 존중이지 않아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너한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도 좋지 않고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혼나야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어떻게 해줄까? 선생님이 좀 어디 좀 안아줄까? 아니면 우리 같이 손잡고 호흡할까? 아니면 좀 방방 뛰어볼까?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혼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표현이 교실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몸에 익어 있어 이 아이가 도움을 받습니다. 어, 혼나기 시작하면 교육도 안 되고요. 배우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눈 바라보시고 보스 베이비라는 거 제가 계속 제가 만든 용어인데 눈으로 보고 쓰다듬는 걸 언제나 해주시면 뒤집어진 아이들은 빨리 그 안정이 됩니다. 그 눈으로 보시고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해결은 안 하는 겁니다. 해결은 뭘로 한다? 쓰다듬으면 내 손이 할 겁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다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 뒤에 혼내지 않으셔야 되고 제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되고 나면 제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야, 너 목도 아프고 우리 귀도 아프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 좀 찾아보자. 네가 짜증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찾아보자. 요렇게 숙제로 놔두셔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해결로 하시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13번, 14번 빠르게 하고 우리 마칠게요. 12번은 소리 없는 아웃이 뭐냐면 애들이 짜증나면 소리 지르고 싶은 때가 있고요. 소리를 못 지르는 약간 우울증에 내려간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소리를 야 지르면 좋죠. 좋습니다. 근데 교실에서 시끄러워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는 건데 여러분 지금 짜증이 났어요. 감정을 확인하세요. 화가 난 것도 있을 거고 무기력한 거 혹은 우울함 뭐 이런 좀 불편한 감정 중에 편안한 감정은 뭐 즐겁고 행복하고 이건 편한 감정이고 불편한 감정들이 있죠. 불편한 감정 중에 하나를 딱 고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소리는 내지 않고 소리를 질러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소거된 소리 지르기, 음소거된 야호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시면 좋아요.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거 아니고 네가 화가 났을 때 있잖아. 어떤 경우에 화가 나니? 그럼 애들한테 막 질문 받으세요. 선생님, 왜 친구가 이랬을 때 그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지. 받아두는 거죠. 이걸 아이들은 목격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도 다 받아주는구나. 또 화가 난 사람은, 그럴 때 화가 날 수 있지.
그렇구나. 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면 우리 목도 아프고 주변도 안 되고 소리 지를 수 없는 때가 있어. 자, 소리 지를 건데 음소거 된 소리 지르게 할 겁니다. 5초 동안 소리를 지를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진짜 많이 난 상황. 러시아 생각하셔도 되고 미국을 생각하셔도 되고 뭐 나쁜 사람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죠. 화가 나는 상황 생각하셔서 자, 소리 없이 손 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5초 동안. 준비 시작 할 건데 소리 내면 안 돼요. 준비 시작. 그만. 하. 그러면서 한숨 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리 없는 아우성 3초 시작. 하. 음. 이렇게 해두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우리 맨날 때릴 때 그거 하는 거 많이 하죠. 뭐 쿠션 갖다 줘라, 뭐 양말 던져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있는데 남자애들은 진짜 때려야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벽 치고 문 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꼰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소리 없는, 이야!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훅 풀게 하시고, 다 같이. 그래서 이 방법을 배워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ADHD 있는 아이들 이거 많이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때 아이들 이거 가르쳐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나비 탭탭탭은 뭐냐면 좌뇌 우뇌 연결하는 두 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율신경계 호흡하고 비슷합니다. 호흡이 뭐냐면 들이마실 때 교감신경, 내쉴 때 부경화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전부 다 교감신경, 부경화신경 두 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작용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지금 심리치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좌뇌우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나비탭탭탭이라는 건데 요거는 EMDR이라고 하는 심리치료 굉장히 오래 배워야 돼요. 거기서도 많이 하거든요. 자, 뭐냐면 가슴에 두 손 딱 이렇게 얹고 하고요. 자, 그래서 양쪽을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시킨 뒤에 자, 양쪽에 손 한번 얹어봐 이러면서 천천히 탭탭탭 시키는 거예요. 좌뇌, 우뇌, 좌뇌, 우뇌, 좌뇌, 우뇌, 좌뇌, 우뇌. 자, 그다음에 우뇌만 탭탭탭, 탭, 탭, 탭. 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10번 하고 반대손 하나, 둘, 자, 이렇게 잔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젓다가 풀고 다시 오른손 젓다가 풀고 다시 오른손 젓다가 풀고 이제 왼손 쥐었다가 풀고 왼손 쥐었다가 풀고 왼손 쥐었다가 풀고 이렇게 따로따로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간 거는 뭐냐면요. 조금 더 넘어간 과정이 뭐냐면 한 손은 겨드랑이 밑에 요거는 신경과학으로 좀 들어가서 더 많이 하는. 한 손은 반대 손에 팔뚝. 음. 자, 그래서 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건 꽉 잡으시고요. 겨드랑이 안에 손이 빠지지 않게 꽉 잡아 얘들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르게 하시고 요 다른 손은 천천히 쓰다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부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 과학적으로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 팔 들었다가 내쉴 때 꾹. 다시 들이마시고 꾹. 다시 들이마시고 꾹. 이런 거 10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하시는 활동들을 보통 10번 카운트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온몸의 부위를 각각 조이고 풀어주는 거 했거든요. 어깨 하시고 손 하시고 배 하시고 무릎 붙여서 하시고 발가락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가지 마인드풀니스 활동 좋은 게 있다. 이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죠? 익숙해지셔야 돼서 집에서 먼저 스스로 이 표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제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되고요. 예. 좀 여러 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아니, 등교했을 때, 하교했을 때 5분, 10분 동안 이렇게 게릴라로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근데 1대1 아이들 안정시키실 때에도 말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 몸부터 안정시켜 놓은 뒤에 이야기해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좋은 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이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두뇌가 정서를 조절하는 부위가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요 표의 한글이랑 그다음에 이 사진들이 있는 것들 붙여가지고 워드로 드릴게요. 워드로 드릴 건데, 네. 개인톡으로
단체방에 공지를 좀 할게요. 그래서 단체방에 이메일 주소 노출하지는 마시고 그냥 저한테 개인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 오늘 강의고요.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한 15분 정도 남으면 되고 질문이 걱정돼서 못 나가신다 그러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시고 녹화본 드릴 거니까 나머지 녹화본에 질문 15분 있던 거 그거 언제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수업 받으신 거 느낌이 어떠셨는지 단체방에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조금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이렇게 공개 강의 제가 할 때마다 그냥 수업료 내지 않고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네, 단체방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거나 저 개인 톡으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 좀 올리든지 해서 나누는 공개 강의에 좀 다들 좀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 수업에 안 오셔도 상관은 없지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교실에서 적용하시고 뭐가 좋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영국 애들의 상황과 한국 애들의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데이터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늦었고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하고 슬래시 하셔서 달달 패밀리 365를 치시면 저희 블로그가 나옵니다. 네이버 블로그 슬래시 하셔서 영어로 DAL 패밀리 하시고 365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마음 정원, 뭐 가족 마음 정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어 단체 그 지금 오늘 모임에 대한 공지가 가장 마지막 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단체 채팅방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달달의 마음 정원이라고 돼 있네요. 달달의 마음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검색하시면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검색한다고 나오진 않고 그래서 영국 달팽이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 모임에 대한 그 공지가 있거든요. 오늘 모임에 대한 공지, 글이 가장 마지막 공지에 있는데 올려주셨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 저의 카톡방은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방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 질문 받는 거고 그래서 거기 그냥 들어와 계시면 공개 강의 있을 때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 강의 해주십시오. 얘기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또 공개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시간 될 때 만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톡창에 들어와 계시면 행사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행사가 되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되게 시끄러운 방도 아니고요. 아주 조용합니다. 거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저는 체크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걸. 녹화본은 그 단톡방에 오시면 제 프로필이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시면 저하고 개인톡이 연결이 되시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녹화본을 신청하시면 오늘 녹화본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녹화본 넘겨드리고 그다음에 이 활동들 14가지의 뭐 사진으로 좀 기억하실 수 있게 워드 파일에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정리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게 워드 파일에 좀 집어넣어 드릴 거고 근데 뭐 이제 그 한글로 적혀 있는 나열돼 있는 것만 이제 보셔도요. 이제 좀 오늘 활동하신 게 있으셔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까먹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프린트 하셔가지고 냉장고 붙여놓으셔서 그 중에 하나씩 좀 골라가면서 게릴라로 마음껏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어서 가셔서 호흡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뒤집어진 아이들이 있으면 제 그 마인드풀니스 연습도 저는 제 모임에 계속 있잖아요. 우리 새벽 명상 30분 동안 하는 모임이 또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모여서 이제 몸으로 하는 마인드풀니스만 연습하시는 어른들 방이 있는데 그리고 마인드풀니스 8주 과정을 인지치료 과정으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은숙 회원 선생님을 만나뵌 거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오셔도 이런 걸 다 배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모임할 때 제가 항상 마치고 나면 뭐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직업이 심리치료사다 보니까 심리치료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만 드리거든요. 네. 근데 하셔야 되는 게 천천히 물을 마시는 걸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을 굉장히 안 먹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근육과 이런 데 전부 다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셔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마인드풀니스 과정 하실 때 제가 각자 가정에 폼롤러를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폼롤러 위에 들어 누우셔서 온 근육을 여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굳이 무슨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뒤집으셔서 열고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특별한 방식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이 근육이랑 몸에 계속 쌓이는 것들을 막으셔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좀 공통되는 건데 40대 이후부터 표가 많이 납니다. 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지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사건이 있었다. 20대, 30대 때 표가 나기도 하고 나면 다행이에요. 빨리 나서 그냥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40대 이후에는 거의 다 표가 납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0대 이후에 알게 모르게 뭐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트라우마 반응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막으려면 40대부터는 정말 심리를 안정시키는 과정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몸으로 계속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폼롤러 같은 데나 혹은 이렇게 좀 들어 놓으셔서 호흡하시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물을 벌컥벌컥 아니라 천천히 밤에는 반 잔만 낮에는 한 잔 정도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이거 하다가 화딱증 난다는 분도 계세요. 화병 걸리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건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구나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 모금만 마시고 놓는 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마치고 걸어가고 계신 하진주님 물 한 잔 드시는데 밤이니까 반 잔만 드시길 바래요. 네,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반 잔만 천천히 드시고 물의 온도에 집중하시고 물의 맛에 집중하시고 물이 담긴 컵 이런 컵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순간에 머무르는 순간에 머물러서 멈춤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연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한 잔 꼭 모두 오늘 수업 마치신 분들은 마치자마자 저 달쌤만 만나고 나면 마치면 무조건 물 마시란다. 알고 계시죠? 저 계속 만나시는 분들. 우리 지금 1시간 반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분명히 쌓였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 꼭 마시셔서 산소 보충하시고 근육들 사이사이에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윤활유 물로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마시러 오셨죠? 네. 바로바로 네, 물 마시시고요.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여시고 아이들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생각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오늘 어떠셨는지 네, 그러면 조금 얘기 나누고 안정훈님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어떠셨나요? 네. 아, 이제 새 학년을 구상하고 있는 시기인데 교사로서 늘 아이들이 아침에 막 바쁘게 오고 그리고 폰과 함께 등교하고 하교할 때는 막 우당탕탕 학원으로 뛰어가는 게 늘 마음의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아침에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교할 때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 이렇게 그려지는 시간이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 엄청 잠을 못 자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너무 이 시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네네, 주십시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국어 교사예요.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학급 상황이 이제 그려지는데 이제 이게 아이들이 이제 사실 저학년일수록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그냥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이고 그리고 한창 이제 전두엽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우당탕탕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국어 시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시간표를 짜다 보면 일주일에 1시간밖에 한 반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해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아이들한테 감정 그 단어를 주고 감정에 대해서 쓰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제 4시간에 적용을 할까가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혹시 네.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반복 훈련시켰을 때 가장 하면 효과적일 좋을 것 수 있는 같아요.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뭐 하나 수업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오늘 활동이 어린아이들이랑 초등학생 위주라서 딱 보셔도 그죠? 초등학생들은 다 좋아하겠네 싶은 생각. 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교과 내용 가기도 힘든데 이거 지금 음, 감정 적어라 뭐 해라 이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음, 중학생 이후의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좋아하는데 중학생 이후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우린 지금 마인드풀니스의 핵심이 뭐냐면 천천히 부드럽게거든요.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하고 그 순간에 호흡을 집중하고 본인의 몸에 집중하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이 계속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데 그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면 아주 럭셔리하게 잘 배치하신 거잖아요. 1시간 수업에 10분 이상을 줄 수도 없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마인드풀니스를 어쨌든 하는 나를 만난 이상 내가 요걸 조금 전달해주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짧게 1분, 2분 정도 명상과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 선생님 올 때마다 1분씩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해라, 조용해라. 사실은 침묵이 사라지는 것도 괜찮고요. 그걸 경험하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1분 동안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일어나서 뭐 몸을 털어라 안 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안 하죠. 뭐가 좋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유기 그릇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유기 그릇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결혼할 때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냥 밥을 안 담아 먹고 이 싱잉볼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작은 것들은 소리가 이상하고 큰 것들은 너무 비싸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 들리실 거예요. 제 마이크가 이 소리를 들리게 하진 않아요. 들리십니까? 아, 들리세요?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 뚜껑인데 요건 접시인데 소리가 다르죠. 네. 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 어른들까지 다 뭘 잘하냐면요. 저는 들어갈 때 요걸 딱 치고 들어가면 애들이 소리가 들려요. 그쵸?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자, 소리 들어보고, 소리 끝까지 들어보고, 소리가 사라질 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청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애들이 집중해요. 초등학생들을 진짜 좋아하고. 예. 그러면 이게 앞에서 소리가 작은데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실에 좀 돌아다니셔야 돼요. 한 구석에 가서 딱 쳐주고 그럼 저 멀리 있는 애들은 금방 소리가 끝내서 손을 좀 빨리 들 거고 앞에 있는 애들은 소리가 끝까지 들리니까 좀 뒤에 손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소리를 제일 늦게까지 듣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러다가 이 소리 하면 딱 그리고 마지막에 공명을 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끝까지 들어요. 그럼 계속 집중하죠. 다들 들으려고 집중해요. 그리고 끝날 때 선생님도 손을 드셔야 돼요. 근데 좀 이따가 듣는 애들 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그게 들려? 그게 들렸니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